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뭔지, 왜 한글이 되었는지, 한글의 배경, 그 다음에 한글 속에 담겨진 뜻,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훈민정음을 우리가 더 잘 생각을 깊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하면은 이제 이 한글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이라는 한글도 여기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우리나라 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 한글은 본래는 이제 한글이 아니죠. 한글은 원래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이제 완성하신 글이죠. 그게 이제 훈민정음인데 그 훈민정음을 이 주시경 선생이라는 분이 한글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한글날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한글날이 아니고 한다면 우리가 훈민정음의 날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완성하셨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시경 선생의 이제 글을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주시경 선생에 대한 언급이 있죠. 조선의 말개화기에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한 국문학자, 언어학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여기 보시면 홀대를 받았던 우리 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이분은 한글이라 이렇게 이제 부를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사용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지금도 한글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훈민정음을 이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다가오도록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이라고 했다는데 그 한글의 뜻을 이분은 해석을 뭐라고 했느냐? 으뜸 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 이것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실다모를 공부하고 있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의 이 실다모에 따르면 이 한글이 또 엄청난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으뜸 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보다 더 어떤 그 고상한 그런 심오한 뜻들이 이 한글이라는 말 속에 실다모를 통한 한글을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종대왕께서 완성하신 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 뜻을 보시면 가르칠 훈자에 백성민자 그리고 바를 정자 소리음. 그래서 백성을 일깨우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죠. 바른 소리. 예. 그래서 이 바를 정자를 쓰셨는데 바른 소리의 그것이 이제 훈민정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소리라고 하는데 그걸 완성을 1443년에 완성하셨어요. 지금 보통 또 알려져 있기로는 1443년 창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창제가 아니고 완성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이제 책 한글에 대한 이 표제를 붙이시면서 한글을 완성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뭔가가 있었죠. 뭔가가 있고 그것을 집대성 혹은 분류, 완성, 표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완성인데 글자로서 바로 세종대왕께서 그 일을 저는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나오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훈민정음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훈민정음을 보시면 이게 창제가 아니라 완성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여기 이 글자 그 다음에 뭐 중이라고 하는 이 글자 그 다음에 여기 나랏 요 랏에 요 시읒 그 다음에 말싸미 싸 할 때 요 싸미 이렇게 요런 글자들을 보시면 아니면 또 여기 요런 비읍 시읒 이게 이제 다 연서음인데 이걸 연서음이라고 그래요. 연서음 연서표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쌍시읒 디귿 듀웅 그 다음에 비읍 시읒스 우리는 요 비읍 시읒을 쓰는 이렇게 이제 읽고 표기를 하는데 원래는 만약에 세종대왕 당시의 표기법으로 제가 소리를 해보면 비쓰는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는 쓰는 이러잖아요. 근데 비쓰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아마 이거를 읽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쓰는 이렇게 쓰는 자 이렇게 읽으신 게 아니라 쓰는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요 실다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다모.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민족이 쓰고 있었던 언어를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다모 또 사투리 그리고 이 실다모와 사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스크리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표기법을 만드셔서 완성하셔서 훈민정음이 나오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주시경 선생께서 이제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이런 이 글자체를 왜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걸 누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서법이 되어지게 된 것은 바로 실다모이었기 때문에 실다모 표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실다모고 실다모가 산스크리트고 산스크리트가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이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로 놀라운 언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류의 정말 모국어가 되는 그런 언어가 이 한글, 사투리, 실다모, 산스크리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을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다모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K, H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 A 발음 나고요. 이거 니은, N 발음 나요. 그리고 이거는 키읔 발음이 납니다. K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건 리 발음 나고 이건 I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쓰면 칸, 끄리,
끓이가 되죠. 요걸 또 조금 더 정리하면 칸 이게 글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칸과 글이잖아요. 이 칸에서 만약에 요 K자를 묵음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묵음 처리하면 이게 한이 돼요. 한. 그 다음에 이 끓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다 그러지만 원래는 끓이다, 그리다 뭐 이렇게 사투리나 실다모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그리다 이렇게 하죠.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다 이러잖아요. 이 그리다가 뭐가 되느냐 이게 글이 된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초성, 중성, 종성에서 글이 된 건데 이거를 풀었으면 이게 그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다. 그래서 글자가 뭐냐? 그림으로 그리다가 이게 글자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글자화 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글입니다. 글.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죠. 한이라는 거하고 글. 그러면 이제 글은 이제 알겠어요. 그리는 게 글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한이 뭐냐 이거죠. 한에는 한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칸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이게 죄송합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왕. 칸이 뭐냐?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저 방송에선가 그 칸의 제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방이 아니죠. 저 중동 쪽에 보면 칸이 들어가잖아요. 뭐 칸 들어가는 나라가 뭐가 있을까? 아프가니스탄, 그건 탄자고. 칸의 제국. 어쨌든 지금 갑자기 저 떠올리니까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칸이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K자를 묵음 처리해서 한이 되면 한이 뭐냐면 이게 아주 크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왕의 뜻, 크다는 뜻, 아주 그냥 높다는 뜻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하면은 왕족이 쓰는 글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글로 했을 때는 무한히 그려질 수 있는 글. 그게 이 한글이 이렇게 이 실담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이제 의미가 나오는 글자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한글은 뭐냐? 왕손이 사용하는 글자. 그게 바로 뭡니까? 한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담문을 통해서 풀어보니 왕손들이 사용하는 글자가 한글, 실담어, 사투리, 산스크리트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한글을 정말로 사랑하고 특히 이 훈민정음을 완성해 주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정신, 그 민족성을 가지고 한글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돼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 표기식으로 이렇게 칸, 끓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K자 묵음시키면 한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왕족의 글자다 혹은 왕손의 문자다 이런 이제 한글 속에 담겨진 뜻이 되어지게 되고요. 영어로는 Royal Letters, King's Character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영어로 잠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oday I explained the meaning of Hangul. The original is not Hangul, but 훈민정음. What King Sejong the Great called 훈민정음 was expressed in Hangul by Chu Shigyong, and it became established as Hangul.
I admit it because the meaning of Hangul is not bad. Han has the meaning of big and king, and writing is an expression that comes from draw. And when these two meanings are combined, it means a character used by the royal family. In this sense, we must recognize Hangul and especially not lose 훈민정음. The correct sound that awakens the people is 훈민정음. Thank you.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한글날 다가오기 때문에 한글의 유래,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붙여진 유래, 그러면서 그 뜻을 제가 실담어로 풀어보니 이런 뜻이 담겼다. 그래서 여기 왕손의 글자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글자의 한글의 이해의 자리다. 주시경 선생이 표현한 그 내용보다 이 왕손이 사용하는 글자다라는 이 표현이 실담어에 따라서 더 아주 심오한 또 어떤 이렇게 위용성을 가질 수 있는 한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지만 한글날이라고 하지만 본래는 훈민정음의 날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완성하신 글자이다. 왕손의 글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